안녕하세요. 한센TV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효과 없는 아미노산이라는 주제로 세 번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미노산을 썼는데 어떻게 쓰면 효과가 없을까요?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옆면 시비를 통해서 아미노산을 흡수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옆면 시비를 하게 되면, 옆면 시비라 하면은 고압 분무기나 아니면 일반 노즐로 분무하는 장비로 잎에다가 뿌리잖아요. 보통 농약을 치실 때 같이 많이 옆면 시비를 하시게 되는데, 그때 하시는 때는 보통 우리가 친 아미노산이 50% 들었다, 70%짜리 고농도의 아미노산이다라고 해서 기분 좋게 가져가다가 두시면 50%짜리 치면 50%가 들어가고 70%짜리 치면 70%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옆면 시비를 하게 되면 아미노산이 잎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유리아미노산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유리아미노산은 하나하나의 구조물이에요. 혹시 지금 유리아미노산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농민께서는 저희가 영상에서 아미노산의 기초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쪽에 들어서 꼭 보고 오세요. 그래야 아미노산의, 제가 쓰는 용어도 이해하시겠지만 아미노산을 바라보는 눈도 생기시게 돼요. 그러니까 유리아미노산, 하나하나에 혼자 존재하는 아미노산, 가장 기본이 되는 아미노산 구조물입니다. 그 유리아미노산이라는 가장 작은 구조물로만 있을 때 그게 잎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잎에는 아시다시피 큐티클층이 있죠. 이 표면, 뒷면에 기공이 있으니까 기공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들도 있는데, 그거는 일부 아주 미세한 양만 들어가는 거고, 기공을 통해서 들어가는 양은 아주 적어요, 항상. 그러니까 기공은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표면을 통해서 삼투죠. 요걸 통해서 이 안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큐티클층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크기가 아주 작은 이온 사이즈 정도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이즈가 될 수 있는 건 유리아미노산이고, 그게 붙어 있는 긴 사슬의 펩타이드들 또는 분해가 제대로 안 된 단백질 덩어리들은 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산 게 아미노산이니까 유리아미노산이 다 들어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미노산 60%라고 그랬으면 60%의 유리아미노산이 들어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제가 두 개의 아미노산을 비교할 건데요. 수입되는 아미노산, 강산으로 분해하는 보통 가죽으로 만든 그런 가죽을 강산으로 분해한 아미노산이에요. 국내 수입되는 유럽 제품들의 대부분이 이런 류의 제품이고, 그나마 예를 들 거는 아주 좋은 제품일 겁니다. 아주 훌륭한 제품을 제가 예를 들 거고, 또 바이오이베리카에서 효소 가수 분해만으로 만드는 아미노산 테라솔이라는 제품과 비교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하셨던 아미노산과 어떤 면에 틀린가 좀 보시면, 총 아미노산 양을 얘기를 하면 이렇게 높은 65%까지 총 아미노산이 있는 이런 제품은 흔치는 않아요. 70%까지 있으면 거의 원료 수준인데, 이런 정도의 총 아미노산 양이 무지하게 높은 제품이 있다고 하고, 상대적으로 테라솔은 한 32% 정도 들어있어요, 아미노산이. 그러면 이쪽이 2배 들었으니까 얘가 훨씬 좋은 아미노산이겠죠?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제품도 좋은 제품이다 보니, 강산으로 만든 이 화학가스 분해한 아미노산도 좋은 아미노산이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유리아미노산 함량을 표기하게 돼 있어요. 유리아미노산 함량을 표기하지 않으면 효과를 농민들이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리아미노산이라는 개념을 유럽의 농민들은 갖고 있기 때문에 유리아미노산이 몇 프로 들었냐로 제품의 장단점을 판단합니다. 유리아미노산이 이 제품은 10% 들어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보통 10%면 유럽에서 수입되는 제품 중에 최고로 좋은 제품들 중에 하나입니다. 10% 이상 되는 제품은 없어요. 누굴 빼고? 바이오이베리카에서 생산한 제품을 빼고는 없습니다. 물론 일부 제품이 자기는 30% 들었다, 몇십 프로 들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20% 이상의 제품은 제가 볼 때는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아요. 유리아미노산이 10%라고 얘기하고 상당히 고품질의 제품으로 판매되고 농가의 만족도도 아주 높아요. 그에 비해서 바이오이베리카의 테라솔이라는 제품은 20% 들었어요. 총 아미노산 양은 절반 들었는데 유리아미노산 양은 2배예요. 만드는 기술이 다르고 원료가 다르기 때문에 이 제품은 유리아미노산율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아미노산을 만들어도 여기는 65%에 10% 들었고 여기는 32% 중에 20%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미노산으로 봤을 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게 옆면 시비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유리아미노산만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바이오베리카의 테라솔이 이겨요. 유리아미노산 함량에선. 희석 배수는 둘 다 1000으로 놓는다고 봤을 때 보통 테라솔은 2000배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0배를 쓰시든 2000배를 쓰시는데 2000배를 놓고 보지 않고 1000배까지 똑같이 놓다면 동일한 희석 배수다. 그러면 같은 면적에 같은 양을 뿌린다는 거죠. 거기에 D형이라는 부분, 이 전 그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D형이 뭐라 그랬죠? 그 아민기의 위치가 오른쪽에 붙어서 불활성화된 거라 그랬죠. 생명체가, 식물을 포함한 생물이 사용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주어봐야 아무 의미 없는 것. 이 제품에 D형이 얼마나 들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30%에서 60%까지 얼마 간에 뭐 제품에 따라 다 틀리니까요. 근데 예를 들어 중간인 한 50% 정도가 불활성화 됐다라고 하면 이 제품은 효소 가수분해만 했기 때문에 불활성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게 무슨 얘기 하나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은 이전 영상 꼭 보고 오세요. 거기에 보면 50% 정도의 발생을 한다. 절반 정도가 불활성화 된다라고 했어요. 화학 가수분해를 하면. 하지만 효소 가수분해한 데는 하나도 없다. 실제 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피크로도 보여드렸었고요. 분석 자료로. 그렇게 하면 여기서도 얘는 손실이 없고 얘는 반의 손실이 생겨요. 그러면 이걸 옆면 시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옆면 살포하면 흡수가 되는 양은 65%의 양이 아니고 뭐만 들어간다? 유리아미노산만 들어간다 그랬어요. 얘는 10%가 들어가요. 얘는 20%가 들어가겠죠. 근데 어떻게 된다? 절반은 활성이 없어요. 불활성화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남은 게 이 5%. 우리가 65%의 아미노산이라고 생각하고 줬는데 식물이 받아들여서 사용하는 건 5%밖에 안 돼요. 얘는 32%라 그래서 유리아미노산 20%라고 줬더니 20%가 다 들어가서 사용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얘가 더 좋은 제품 같지만 함량도 2배 높은 것 같지만 식물이 쓴 거는 오히려 이쪽 테라솔 제품이 4배 더 강력한 제품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이런 류의 아주 좋은, 무지 좋은 제품입니다. 이런 류의 제품을 사용하신 분이 이 제품을 사용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환경적으로 비슷한 둘 다 효과를 다 나타낼 수 있는 정도의 환경에서는 효과가 둘 다 좋게 나올 거예요. 워낙 이 제품도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최고의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환경적으로 이 제품으로 회복시키기 어렵거나 이 제품으로 활력을 주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이 제품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겠죠. 왜? 4배 더 효과가 강력한 거니까. 그래서 테라솔이라는 이 제품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품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만큼 뛰어난 제품인 거예요, 실제. 그래서 앞으로 보실 때는 총아미노산량, 연면시비를 한다고 했을 때입니다. 이걸 만약에 연면시비가 아니라 관주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다른 얘기가 돼요. 관주는 토양과 뿌리에 주는 거기 때문에 줬을 때 뿌리를 통해서 흡수될 수 있는 것은 유리아미노산, 그 다음에 아주 짧은 사슬의 펩타이드도 흡수가 될 수 있어요. 나머지 긴 사슬의 펩타이드나 제대로 분해가 안 된 단백질은 다 무엇? 토양 미생물의 먹이가 되고, 토양 미생물의 먹이가 풍부해진다는 것은 토양이 살기 좋은 곳, 즉 뿌리와 식물이 살기 좋도록 토양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됐다고 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토양에 미생물이 많고 토양이 살기 좋은 곳이 됐다고 해서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양분이 많다라는 것과 직결되는 건 아니에요. 많은 양분을 보유할 수 있는 좋은 토양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높은 농도의 아미노산을 주는 건 효과가 있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연면 시비할 때 입에다가 뿌렸을 때는 이렇게 높은 거는 의미가 없다. 뭐만 봐라? 유리아미노산만 보라는 거죠. 이게 몇 프로 들었나. 물론 유리아미노산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고급 제품 사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유리아미노산 양을 제대로 얘기하지도 않는 제품은 일단 무시하시고요. 또 일부 유리아미노산이 유명해지니까 들지도 않은 유리아미노산이 얼마 들었다고 그냥 마구잡이로 홍보하시는 업체들도 있는 것 같아요. 판단은 잘 하셔야 됩니다. 저는 항상 판단하는 방법도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 시간에 또 알려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유리아미노산이라는 부분을 꼭 확인하시고요. D형이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 D형이 안 들어가고 L형만 있다. 불활성화되는 게 하나도 없으려면 어떻게 효소 가수 분해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아미노산만 쓰셔야 됩니다.
효소 가수분해. 이거는 국내에서 혈분을 발효했던 이런 류의 제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효소 가수분해만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효소 가수분해만 했다고 입증이 된 제품은 유기농으로도 등록 가능해요, 국내에서. 근데 아시는 분들은 거의 없겠지만 국내에 수입되는 아미노산 제품들은 유기농으로 인증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딱 한 회사만 빼고요. 바이오밸런스, 저희 회사에서 등록한 바이오이베리카 제품 2가지만 유기농으로 인증되어 있어요. 동물성 아미노산이 수입돼서 유기농으로 인증된 게 없다. 2제품 빼고는. 그래서 그 제품들은 유기농에 쓸 수 있어요. 왜? 산분해, 화학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오늘 조금 어려운 얘기였지만 조금 이해해 주시고, 제품이 효과가 좋은 제품을 찾는 몇 가지 방법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구독해 주셔서 고맙고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